월요일 킹스맨은 주요 이슈의 법적 쟁점 따져보고 있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장동 재판 얘기해 보겠습니다. 1년 반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 재판이 동시에 열리면서 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재판 시작된 건 뭐 김만배, 남욱 이렇게 예. 대장동 이른바 민간 사업자들 중심으로서 배임으로 재판이 시작되는데 그게 1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5일 재판이 94번째 재판이었던 겁니다. 94번째예요. 와. 94번째 재판. 이렇게까지 길어진 재판 많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게 이미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올해 들어서 뭐 정진상, 김용원 같이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기소가 됐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또 기소가 됐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1년 반 된 그 재판에서도 처음엔 배임 액수가 651억 원 가량이라고 했다가 네. 이번에 4,895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아, 늘었네요. 예. 그게 그냥 늘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예. 커졌잖아요, 규모가. 그래서 액수만 커진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왜 이렇게 됐는지 구조 자체가 아예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 관련자들이 아니 사실 뭐 김만배나 뭐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도 나와서 중요한 뭐 공범 사실상 공범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영 재판에도 어차피 정진상 김용영이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 개의 재판이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고 아. 그다음 하나 재판은 또 지금 93번 4번이나 했고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는 이거를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해달라라고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동안 제기했던 재판들의 진행 상황이 다 다르다. 네. 그리고 또 새롭게 기소가 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94번의 재판하는 동안에 자료들이 다 나왔는데 사실상 그 내용이 이재명 대표와 연결됐잖아요. 그것도 알아야지 응대를 할 거,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잡하게 여러 상황입니다. 재판들이 같이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다르고 또 다른 재판 거를 차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말 나온 김에 대장동 재판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건강 문제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다고 들려요.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예. 19일에 이제 정 전 실장의 이제 11차 공판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이제 30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일 변경의 사유는 이제 유 전 본부장이 이제 병원 진료 때문인데요. 이제 유 전 본부장은 이제 지병이 이제 고혈압에 대한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종전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이 여러 차례 이제 건강에 대한 이상을 또 호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제 그런 유 전 본부장의 그런 건강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도 뭐 재판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또 이제 휴정하는 일도 좀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유 전 본부장이 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하고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재판 안에서도 고함을 치르면서 서로 이렇게 좀 감정적인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제 그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그 호흡곤란까지 호소하면서 이제 재판이 조기 종료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12일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가지고 2시간가량 또 일찍 종료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 측 주요 증인인데 재판이 지금 계속 연기되는 모양새인데 자 앞서 진행된 김용 다 다른 주 재판입니다. 네네.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뇌물을 자기가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체 액수는 뭐 김용전 부원장에게는 1억 9천만 원 가량이고 네. 정치상 실장에도 2억 4천만 원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일부 1,000만 원씩을 두고 좀 얘기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분명히 김용하고 정진상에게 각각 1,000만 원씩을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그 재판에서 이제 그 형사 재판에서 주로 이제 피고인 측에서 나온 변호인들은 네. 증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검찰에서 했던 얘기가 믿을 수 없다라는 쪽을 이제 신빙성이 없다고 신빙성을 흔들어야 얘기하죠. 이제 예. 변호인 측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 되는 재판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좀 흔들렸던 게 정진상 씨에게 준 거는 유동규 본부장이 정진상 씨에게 준 거는 정확히 100%가 맞다. 맞는데. 그런데 김용전 부원장에게 1,000만 원을 줬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라 그래서 되게 희한한 얘기를 했어요. 김용에게는 줬다는 게 80%고 예. 안 줬다는 게 20% 정도다. 내가 썼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뇌물을 본인이 줬는데 그걸 줬을 가능성 80, 안 줄 가능성 20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꾸 이제 추궁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부분을 추궁을 하니까 마지막에 본인이 정리한답시고 얘기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대답이 나온 거죠. 이야, 뇌물죄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인데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도 뭐 보도가 된 건데요.
뇌물을 준 대가로 동생이란 칭호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뇌물죄라는 것이 네. 어떤 이제 직무 관련성과 관련된 이익에 이제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9일 진행된 정진상 전 실장의 공판에서도 이제 변호인 측에서 이제 물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 가지고 이제 뇌물은 대가성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의 주요 5대 요구 사항을 하나도 왜 안 들어준 거냐라고 이제 추궁을 했더니 이제 유 전 본부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 전 실장의 동생이라는 이제 그런 칭호를 받은 것이 이제 그 자체가 혜택이다 이제 이런 답변을 예. 좀 내놓은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가 가졌던 그런 성남시에서 이걸 위상이나 여러 가지 권한 등에 대해서 뭐 그런 동생으로서 칭호를 받으면서 뭔가 어떤 이익들을 얻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 같고요. 또 유동규 전 본부장 이제 뭐 사건과는 조금 무관한 폭로들까지 이제 재판에서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어떠한 뭐 술자리 의혹이란 이런 것들 다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재판장께서도 조금은 이제 합리적이고 좀 침착하게 재판에 임해달라 이런 주문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얘기가 좀 있는 게 이재명 대표한테 그 50억 클럽의 한 사람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해줬다는 주장도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50억 클럽이고 청와대 전 네. 민정수석이죠.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 유동규 전 본부장 2014년 경에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소개를 해주고 이재명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소개를 해줬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민정수석을 지낸 검찰 고위직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뭐 개인적으로 알기가 쉽지가 그러니까요. 않잖아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네.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김만배 전 기자가 이제 검찰에서 오래 있기 때문에 결국 김만배 기자를 통해서 유동규 본부장이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설령 소개를 했더라도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시장이 소개를 했었어야 맞는 거고 실제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도 김만배 통해서 알았다라고 네.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정작 또 김만배 씨는 2019년, 2020년 경에 소개를 해줬다. 셋이 같이 뭐 식사 자리가 있었다고 하니까 또 한 5, 6년 정도 시점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네요. 시점이 한 5, 6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여기서도 진술을 좀 번복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을 번복한 겁니까? 그 이제 그 위례 신도시 개발권과 관련해서 이제 네. 김문기 씨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논쟁이 붙었던 것이고 네. 사실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했던 게 지금 거짓 아니냐 이거 쟁점인데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이제 보고한 거는 맞다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뭐 위례에 대해서 보고했냐 다시 또 추궁을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증언이 살짝 이제 좀 모순 충돌된다는 이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재판장께서도 뭐 증언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전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규 씨의 뭐 증언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뭐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들도 있어서 네. 이 거짓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 또 정진상, 김용 이 재판 등등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하면 검찰 측 증인이잖아요. 검찰도 그렇고 재판부도 좀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으로서 사실 이런 거예요. 크게 민간업자가 있고 네. 중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고 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김용이 네. 있는데 이게 유동규를 거치지 않으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없으면 연결고리가 사실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을 통해서 뭔가 민간업자들로부터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 원인은 결국에는 저는 검찰이 애초에 기소를 할 때 딱 틀이 잡힌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 바뀌고 있고 바꾸면서 막 여러 사건을 기소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도 흔들리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이제 또 뭐 당연히 이제 재판이 넘겨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공격할 수밖에 없죠. 자,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 증언 조작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검찰의 밀실 단독 면담 이거 문제 삼았는데요. 그러면 검찰이 변호인 없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만났다.
면담했다 이런 말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이제 민주당의 이제 검찰 독재 네. 정치 탄압 대책위라는 데에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 이제 뭐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검사와의 그런 뭐 면담, 그러니까 수사관도 없이 단독으로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 상황에서 좀 회유를 받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의혹을 제기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동규 지금 본부장의 그런 진술들이 좀 자꾸 이렇게 일부 좀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 좀 회유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 사실관계가 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 경선 기탁금 1억 원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받았다 이런 보도 이게 예전에 사실관계가 밝혀진 거 아니었나요? 또 나왔네요. 무슨 얘기냐면 예.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치르면서 경선 기탁금을 저기 김영 대장동 사업에서 받은 거다 이렇게 네. 언론 보도가 갑자기 나왔는데 사실 이미 지난해에 경선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다 그 거래 내역까지 다 예금 변동 사실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언론이 뭐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정리된 사실들까지도 가끔 단독이라는 얘기까지 달아서 나오니까 모르는 분 입장에서는 혼동스러울 수가 있죠. 혼동을 이거는 수가. 언론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정말 옳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재판 등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에 불거진 비서고 발언 보도 관련 재판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바이든 날리면 뭐 그거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 서부지법에서 예. 이제 외교부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해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제 첫 변론길이 열렸는데요. 네. 이제 재판장이 이제 이런 좀 발언에 대해서 감정을 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음성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고 서로가 또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발언을 좀 감정을 해보자는 이제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뭐 당시에도 그 논란이 한창 됐을 때 뭐 많은 분들이 돌려 들으시기도 했겠습니다만은 네. 뭐 음성 분석적으로 많은 그런 좀 예.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판부 의견에 따라서 이제 이런 뭐 감정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또 그 결과가 굉장히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송 대통령실이 한 게 아니고 외교부가 나섰어요. 당사자 적격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소송이 뭐냐면 예. 그때 이제 미국 MBC에서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네. 그걸 자막으로 달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이거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자막을 달았냐 이거 고쳐라 예. 라고 소송을 건데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받은 MBC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선 모르겠는데 외교부가 왜 외교부가 그걸 왜 고쳐달라고 정부가 그러냐. 왜 고쳐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이 보도 때문에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우리가 고쳐달라고 한 거다라고 예. 하는데 그건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거든요. 적격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이게 논란이 되면 안 받아들여지면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소송 자체가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피해를 받거나 적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 혐의 사건인데요. 수사 착수했다 경찰이 무슨 혐의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제 경찰에 따르면 이제 서울경찰청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이제 네. 금융범죄수사대에 이제 배당을 했다는 건데요. 이제 김 여사를 고발한 이제 민주당의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 따르면은 이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거래할 당시에 이제 김 여사의 자금을 동원해 가지고 시세 조종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부터도 이제 민주당 측의 고발을 통해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런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이런 걸 좀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의혹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이제 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본류는 이미 재판에 넘어갔고 네. 이제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재판을 받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포함이 안 된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가 2011년도에 이제 권오수 전 회장이 이 신주인수급부 사채라는 걸 살 때요. 그때
김건희 여사가 5억 원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은 이걸 가지고 만약 시세 조종을 한 거라면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권오수 회장이 요 부분은 기존의 검찰 수사 내용 중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면 이것도 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경찰에 고발을 했고 경찰이 그럼 우리한테 고발이 됐으니까 일단 보겠다. 근데 이제 민주당의 핵심적인 의도는 좀 전에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김건희 여사 건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 건.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뭐 공소시효도 그렇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 얘기는 아직 들리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 사건과의 그런 형평성 논란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보면은 김건희 여사나 그 장모 최은순 씨가 연관된 그 공흥지구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서면 조사만 하고 사실 좀 불송치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도 뭐 이제 돈만 빌려준 것이냐 아니면 깊이 공모가 됐거나 뭐 가담을 한 것이냐 이게 좀 확인이 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조사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과거의 대선 국면에서는 이제 서면 조사 정도로만 가름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는 조금은 수사 그 절차상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소환 부분이 어떻게 어려운 건가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지금도 공교롭게 특검법 발의가 돼서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고 하니까 아마 검찰에서는 이제 12월 즈음에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이 시간상 봤을 때는요. 시간으로 봤었을 땐 그래서 이제 특검이 출범하는 게 1월, 2월쯤 가능할 걸로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어서 검찰은 그 안에 좀 판단을 하겠죠. 차라리 먼저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종결을 시키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렇게 했다가 또 특검에서 뒤집어지면 더 곤란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사실 이제 법사 관련해서 정치적 권리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그렇게 보여요. 지금 상황은 사실. 그렇게 보여요. 특검법이 지금 계류 중이고 어느 시점에 통과될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검찰은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 킹스맨 법률 월요일마다 했었는데 오늘이 이제 시간상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뭐 이슈 있을 때마다 뵙고 신은기 변호사는 뭐 킹스맨으로 다시 또 두 분 초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법률 얘기를 또 월요일마다 또 주요 이슈들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은기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잠 설치는 사람은 없었으면.